근데 예술지문 잘 됐어, 얘들아. 요 피아노 건반이 그림으로 나오는 예술지문, 그러니까 음악지문은 매년 수능 특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문이거든, 얘들아. 근데 수능에 나온 지는 꽤 됐어. 그럼 우리가 이 지문 자체를 빡세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개딱지 지문 풀어봐서 알지? 이게 수능에서 연계되는 게 수능 특강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직접 체감해봤잖아, 그치?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지문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이 지문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 얘들아. 그냥 연도 구분, 시기 구분 잘하고 그 시기에 맞게 카테고리 분류만 잘하면 되는 지문이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프린트 살짝 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이문단에 보시면, 선생님 지금 인문예술 지문 이문단 선생님 필기해준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이문단을 보시면 선생님이 하늘색하고 노란색으로 지금 카테고리 분류해 놓은 거 보이지? 그동안 우리가 수능 특강 수업에서, 아니지. 그 모의고사 수업, 수능 수업 할 때 선생님이 이런 카테고리 나누는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나눈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의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지금 이 문단에서는 두 개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얘들아, 호모포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하늘색에 있어요, 호모포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 부분 보시면 폴리포니라고 있어요, 얘들아. 폴리포니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요, 이 폴리, 그냥 두 글자만 읽을까요, 얘들아? 호모, 그리고 폴리, 요 두 개만 카테고리 분리를 잘 해주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좀 보면, 하늘색만 하면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호모부터 읽습니다.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분들은 하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4성부의 음악을 호모라고 하고, 하늘색만 읽을게. 주 선율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가 수월했던 호모다. 이렇게 호모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문제와 선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본문은 이것뿐이라 선생님 이것만 쳤습니다. 자, 노란색 읽을게요.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4성부 음악을 폴리라고 하는데,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고, 폴리는 각 성부들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르기 어려워서 전문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문 성가대가 불렀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약간 선생님이 시기는 뒷전으로 좀 놔두고 일단은 폴리랑 호모랑 이렇게 구분하는 것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가 문제에서 어디서 요구를 했냐면, 보자. 우리 4번 문제. 얘들아, 4번 문제를, 4번, 이거 독서는 선생님 얘들아, 문제까지 다 프린트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4번을 보면 17세기 바로크 시대 음악, 우리는 지금 르네상스 음악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기 텍스트는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그냥 바로 적용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보시면은요, 읽어보자 한번.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두 가지, 봐봐. 우리도 방금 이 문단에서 두 가지 양식을 했거든. 폴리랑 호모, 맞죠? 그 폴리랑 호모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야. 적용하면 됐어. 몬테라고만 읽을게요. 몬테는 이를 1작법과 2작법이라고 불렀다. 1작법은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 얘들아, 그럼 누구랑 똑같은 거? 호모야 아니면 폴리야? 폴리야, 폴리. 그리고 이런 게 우선시에서 다양한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으로 연주가 되었고, 제2작법은 주선율을 강조했다. 얘들아, 주선율을 강조한 건 뭐였어요? 호모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만 잘 적용을 시켰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정답이 몇 번이니, 얘들아? 잠깐만 있어 봐봐. 5번 선지 있죠, 5번 선지. 이 5번 선지가 5번에서 틀렸니? 그러니까 5번 선지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할게요. 5번 선지는, 자, 봐봐. 요거는 선생님이 수능 문제풀이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요즘 선지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키워드만 딱딱딱 뽑아서 예쁘게 본문에 있는 말로만 갖다가 선지를 구성해 놓는데 선후 관계만 바꿔놓는다니까. 잘 봐. 바로크의 이 작법이면 호모랑 똑같은 애지, 그치? 호모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 폴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얘들아, 본문 한번 노란색 다시 볼게요. 폴리의 음악은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선생님이 노란 색깔 줄을, 뭐 줄로 따지면 하나, 둘, 세 줄을 써놨거든, 얘들아? 노란 색깔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게 뭐야? 호모야, 폴리야? 폴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5번 선지는요, 뭐에 대한 설명이야? 폴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호모가 어떤지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 호모는
선후관계가 뒤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말들만 이쁘게 갖다 박아놨잖아. 그치? 그런 선지를 내가 고른다라는 거는 표면적인 독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 선후관계까지만. 이해돼요? 계속 선생님이 요번에 수능 이제 마지막 수업하고 지금 계속 여기 연결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거든. 선후관계 파악하기.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5번이 아니라 이제 1번인데 5번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5번만 좀 얘기를 좀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선지 이제 유형까지 체크하는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어디를 보냐면 얘들아, 산문단을 좀 볼게요. 산문단. 산문단을 좀 보시면은요. 자, 산문단도 뭐가 나와 있냐면 분홍색과 지금 초록색 해놨지. 사실 근데 이 분홍색과 초록색은요. 선생님이 해놓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야. 왜? 기억하고 니은이라고 체크가 돼 있잖아. 그치? 파버든 읽을게요. 파버든은요. 가운데 성부만 기보되어 있고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어 있지 않았다. 높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의 4도 위의 음으로 연주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이렇게 돼 있네. 포부라고만 합시다. 포부는 두 성부만 적혀있고 가운데 성부는 적혀있지 않았다.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음정으로 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뭐 4도 위, 4도 아래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음악 지문 줄 때 여기 산문단의 제일 첫 번째 회색깔 보이세요? 겉만 보는 법을 다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회색깔 포인트를 하나 준 거거든. 봐봐. 높이가 다른 음과 음의 사이를 음정이라고 하는데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하여 두 음 사이의 개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를 들어 하고 뾰족가로 있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 도와 솔은 두 음 사이에 도와 솔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음이 있으므로 5도가 된다. 그럼 이거를 직접 건반에다가 해봐야 돼 얘들아. 이게 왜 5도인가? 자, 선생님이랑 같이 건반 한번 볼게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건반 바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도부터 솔까지 왜 5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 레, 미, 파, 솔. 5번 세면 5도지. 아, 이게 5도라는 거구나. 도를 포함해서 세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건반 그림 있지? 너희는 사실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건반 그림이야. 건반 그림에다가 별표 쳐주셔야 돼요. 이 건반 그림이 요번 수능 특강에는요. 엄청 친절하게 나와 있다. 여기 지금 얘들아. 건반 2개 해서 지금 온음이고 지금 까만색 건반 없는 미랑 파 보이세요? 까만색 건반 없는 미랑 파? 얘들아 미랑 파 사이에는 까만색 건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애들을 우리는 온음이라고 하는데 반음이라고 한대? 반음이라고 하는 거. 아 그러면 까만색을 포함하는 관계는 뭐라고 부르는구나? 온음이라고 하는구나.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돼. 원래 다른 지문에서는요. 이 그림에서 건반만 주고 이 온음하고 반음 관계 있잖아. 그 관계를 서술 형태로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온음이고 어떻게 해서 반음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사실 그게 어려운 건반 지문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음과 반음 사이를 정말 아예 그냥 다 줘놨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이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작년 수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음하고 반음 관계 재작년도 건반 나왔지만 이렇게 온음 반음 표시를 안 해줬어. 이 표시를 글로만 해줬어. 글로만. 피아노 건반만 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번에 수능에 나온다면은 다른 연계보다는 이 건반에서 이 온음 표시와 반음 표시를 싹 빼고 그냥 건반만 줄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지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 검은색 건반은 흰색 건반을 포함한 거를 온음이라고 하고 흰색 건반끼리 뭉쳐있는 거는 반음이라고 하는구나. 이 관계를 차라리 알아두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우선은 선생님이랑 이제 아까 분홍색 파버든, 그 다음에 포브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거랑 연관된 게 바로 2번 문제였어요. 근데 2번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그냥 산문단 복붙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무슨 선후관계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무조건 산문단 복붙으로 내놨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도 정답은 5번이었죠. 봐봐.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지만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는 같았다. 얘들아 봐봐. 기억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니? 가운데 2개는 기보를 안 하고 가운데 하나만 기보했다고. 그지? 니은은요. 가운데만 기보하지 않고 2개를 기보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보를 한 것과 기보를 안 한 것과 숫자가 모두 다 같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냥 이거는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 내가 뭐라고 써놨어? 1번. 풀이해야 함?
풀이해야 함? 이렇게 써놨다, 얘들아, 지금. 이거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3번 문제 하나만 되는데요.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포부, 얘들아 학생일이 뭐래? 포부래, 포부. 포부대로 이 악보를 연주할 건가 봐. 아까 포부에 대해서 분홍 색깔, 포부, 아니, 분홍색 아니, 초록색이었네요. 포부만 얘기를 해볼까? 포부는요, 가운데 성분은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음정으로 연주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 포부라는 애는 가운데 성부에서 가장 높은 음에서 4도 아래를 연주한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돼 있었지. 3문단에서. 그치?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네. 자, 봐봐. 학생 2가 가겠습니다. A의 가운데 성분은, 자, A 지금 있어. 얘들아. 라솔라랑, 야, 음표 모를까봐 라솔라라고 써줬어. 라솔 나중에 제일 높은 음이 뭐예요? 라잖아. 그럼 건반 선생님 밑에 노란 색깔 건반 밑에 하나 보태는 거 보이세요? 라에서 4도 아래 내려오면 뭘 쳐야 돼? 화살 표현했잖아, 얘들아. 노란 색깔 보여요? 미야, 얘들아. 그럼 지금 선지 3번, 4번, 5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껴야지.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 반음을 높게 하냐, 반음을 낮게 하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은 봐봐. 지금 일단 가는 해결을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답을 낮까지 가려면 어디를 읽었어야 되냐면 4문단이에요. 자, 4문단에서 잠깐 선생님이 여기 좀 볼게. 4문단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증4도의 예방이다. 4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 얘들아, 온음이 두 개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가 4도 사이면 도레, 번반 한번 봐봐. 도레, 미, 파. 얘들아, 도레, 미, 파. 여기까지 4도지. 거기 사이에 지금 온음 두 개고 반음 한 개죠. 이해됐니? 눈으로 이렇게 쫓아갔으면 됐지. 그럼 이거를 그냥 완전한 음인 4도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4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를 완전 4도라고 하는데 온음이 3개인 경우를 증 4도라고 하는데 얘들아 온음이 3개가 나오려면 어디가 가야 되니? 그렇지 파솔라시가 돼야 되겠네. 그럼 온음이 3개잖아. 4도 안에 온음이 3개인 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증 4도라고 부른대요. 근데 르네상스 음악가들은요. 증 4도가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서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할 때는 시를 반음 낮췄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하늘색 건반 보겠습니다. 얘들아, B 파트에서는 시라라고 돼 있어, 얘들아. 그럼 가장 높은 음이 뭐야? 시야. 시에서 아래 4도 내려와야 되지, 그치? 자, 시, 라, 솔, 파, 아래 4도까지 내려오면 얘는 파를 치지, 그치? 근데 문제는 방금 읽었던 얘 뭐야? 완전 4도야, 아니면 증 4도야? 증 4도니까 반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사실 뭐 이 정도 독해는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쭉쭉쭉 얘기를 좀 해줬는데 이 정도 독해 안 되면은 건반 문제 못 풀어 얘들아. 알겠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방금 3번 문제나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4번 문제는 적용을 잘해서 본문 선후관계 잘 살피는 거. 근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지. 3번은 그냥 본문에서 시키는 대로 야 학생 1이고 야 르네상스 시기의 포부다라고 얘기까지 해줬으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그냥 시기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카테고리 잘 분류만 하면 충분히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일 난이도 있었던 문제는 그나마 여기서 제일 난이도 있었던 문제를 꼽자면 4번 정도? 그거밖에는 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번을 좀 끝냈는데, 얘들아, 7번을 끝냈는데, 7번 지문은 사실상 애들이 요구가 있어서 조금 하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원리만 했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본문에 있는 그 건반 그림 있지? 그 건반 그림에서 4도, 5도, 3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세는 게 4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세는 게 3도인가? 이거를 본문의 말을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돼. 알겠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오는 관계 반음 관계 있지 이거 갖다가 문제 되게 잘 나올 때 많거든 수특 예술 지문에서 그러니까 요거 까만색을 같이 갖고 있으면 얘네끼리 무슨 관계?
오는 관계. 근데 까만색을 안 갖고 있는 애들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 파 같은 경우에 무슨 관계? 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봐봐. 이거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건반이잖아. 그치? 이렇게 있을 때요. 원래 어떤 지문에서는 이걸 얘기를 이렇게 해줘. 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반음, 이쪽에 내려가면 반음. 반음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반음, 반음 합치면 뭐예요? 온음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 놓는 예술 지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음 관계, 오는 관계, 요 지금 요 말 표시 있지? 이거 안 줘, 도? 이건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풀 때 꽤나 도움이 많이 되고 지문이 빨리 읽힐 겁니다. 알겠죠? 요 원리를 알아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시간 더 이상 쓰지 마시고 7번 지문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